자, 이번 주도 또 신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뭐 배우셨죠? 일단 갑옷 갖추는 거 배우셨고, 어느 쪽으로 총구를 겹쳐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떤 계획을 잡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편향에 빠져 있는지를 다 공부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도 배우셨죠? 기본적 분석 3가지. 그죠? 절대가치 분석, DDM 배우셨고, 렐러티브 메소드, PCR, PBR 뭐 이런 것들, PCFR 이런 것들 배우셨고요. 림도 배우셨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우셨습니다. 기본적 분석 제대로 하시려면 회계 분석도 하셔야 돼요. 재무 회계.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과거 기록을 보시면 아마 와우에 한 20강 정도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국제회계 기준 이전이기 때문에 약간 변경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드디어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제 어려운 건 없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제가 강의 순서 있지요. 이거 순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기는 딱 태어나자마자 젖바는 걸 배워야지 뜀뛰기를 시키면 다리가 이게 오다리가 돼버립니다. 그죠? 여러분들 처음부터 기술적 분석 배우시면 오다리 돼버려요. 네,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려요. 전혀 아무런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시게 되면 역효과가 납니다. 네, 그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기술적 분석 시작을 하는데 하기 전에 첫 시간만큼은 시장의 효율적 시장에 대한 가설을 먼저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효율적 시장에 대한 가설입니다. EMH라고 하는데요. Efficient Market Hypothesis. 하이포데시스예요, 아직까지는. 가설. Theory도 아니고, Principle도 아니고, 하이포데시스입니다. 뭘 의미하죠?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뒤집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파마 박사님이신데, 유진 파마 박사님이신데요. 아직도 살아계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가장 진보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얘기인데 세 가지로. 일단 처음은 약형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weak form이니까 약형이 되겠죠. 약형 효율적 시장입니다. 요거는 이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의 정보가 모두 효율적으로 반영되는 시장. 조금 어렵네요, 정의가. 그죠? 그 밑에 거 한번 볼까요? 거래량, 과거의 주가, 패턴 등은 미래 주가 예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기술적 분석으로는 추가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화딱지가 팍 나죠, 시작부터. 지금 기술적 분석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기술적 분석이 이거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뭡니까, 이거? 자, 여러분, 저도 제 고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14개월 코스로 강의를 계속 하는데, 그 중에서 25%가 기술적 분석입니다. 강의를 하게 된 동기가, 제가 이게 뭐 좀 팝시다 잘 말을 안 들으세요. 자기의 그 생각을 언제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하고 똑같은 시각이 필요하다 싶어서 시작을 한 건데,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25%가 기술적 분석인데 제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믿는다면 기술적 분석 제가 공부하겠습니까? 하여튼 이건 아직 가설이라고요. 네, 가설이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계 경제학자들은 이거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승인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과 또 시황 분석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기술적 분석가들이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는 다 기술적 분석가고, 일단 우리나라 말고, 그러니까 월가에서 기술적 분석가로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10%나 되나요? 안 되죠? 80년대는 많았어요. 80년대는 뭐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기술적 분석가를 통해서 사실 수익난 사람 별로. 그런 거 보면 아마 뭐 이들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설을 세우고요.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다 검정해서
유의 수준 안에 들어오게 되면, 통계적 유의 수준 안에 들어오면 좋다, 네 말이 맞다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경제학자들이 검증을 시작을 했어요. 기술적 분석이 진짜 수익이 나냐 안 나냐 해가지고 검증을 시작했다고.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걸 했냐면 통계적 검증 방법하고 거래법칙 테스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기술적 분석을 다 검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통계적 검증 방법은 뭐냐면 오토 코릴레이션 테스트, 자기상관 테스트라는 게 있고 런 테스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요거는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주가의 가격 변화에 어떤 룰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테스트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까마귀형, 나는 주가가 하락하느냐? 우리 하락한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유의 수준 안에 안 들어오더라 이거요. 절반은 상승하고 절반은 하락하더라는 얘기지. 상승 잉태형, 우리는 상승한다고 배웠잖아. 그죠? 기술적 분석 책에서. 근데 상승하느냐 이거예요. 진짜로. 썰렁. 상승 안 하는 경우도 반이나 되더라는 얘기죠. 유의 수준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 그런 거 뭐 1시그마, 2시그마 이런 거 배우셨죠? 중학교 때. 그 통계적 유의 수준 안에 들어와야 이게 가설로서 정설이 되는 건데 기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경제학자들이 그냥 꽝꽝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실제로 뭐 기술적 분석가를 통해서 아주 특출난 사람 빼놓고는 월가에서 검증을 해봤는데 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상관관계 없음. 이러이러한 패턴 가지고 상승 패턴이다. 이러이러한 패턴이 하락 패턴이다라고 했던 것들이 다 아니더라. 그래서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인정하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맞듯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없다라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도 나름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4대 경제학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누구 있다고 그랬죠? 애덤 스미스, 국부론 쓰신 분, 그죠? 그 다음에 케인즈, 네, 케인즈, 또 마르크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샤프슈터, 그렇지? 샤프슈터. 네, 샤프슈터. 샤프슈터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샤프슈터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법칙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요거 이제 주식을 거래하면서 일정한 필터를 통해서 거래법칙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나 5% 무조건 손절한다. 그리고 뭐 요런 모습,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DI하고 ADX가 딱 교차 신호를 보이게 되면 그때 매수를 한다. 이런 것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도를 하되 나의 생각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거. 이건 뭐라 그래요? 시스템 트레이딩. 시스템 트레이딩. 자, 시스템 매매에 대한 검증이 바로 거래법칙 테스트예요. 이걸 했는데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시스템 매매에 대한 검증에서 거래 비용을 제외한다면 추가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 비용 없이 거래할 수, 이제 거래 비용 안 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없으면 이것도 그럼 뭐예요, 결국은?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이 난다고 안 난다고? 안 난다는 얘기네? 기분 나쁘시죠, 지금? 기분이 확 나쁘시죠?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것들이 다 아니라면, 이게 뭐야,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네. 근데요, 자, 약형 효율적 시장, 이 가설이 진짜라면,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소위 고수라는 사람들 기술적 분석 비법은 다 거짓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시스템 매매도 예외가 지금 이미 입증이 됐죠. 여러분들 그 지난 2000 몇 년도예요? 1999년도인가요? 이익지 사장 있을 때
바이코리아 열풍 기억나시죠? 그때 뭐 오르는 말에 올라타라, 뭐 달리는 말에 오르는 말 이렇다니까요.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게 다 뭐예요? 이 사람 거래 비법이에요. 이 사람 리처드 데니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터틀스라는 걸 터틀스 들어보셨죠? 터틀스를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 내기를 합니다. 아, 당신은 진짜 위대한 트레이더요라고 했더니 아, 위대한 트레이더 아니에요. 누구든지 훈련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공부하면요. 아이,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둘이서 내기를 합니다. 그래요? 한번 내기 한번 해봅시다. 내가 가르쳐 볼게. 그래서 월가의 대자보를 딱 붙이죠. 누구도 상관없다. 경험 상관없다. 무조건 와라. 다 가르쳐 주마.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 그게 바로 터틀스입니다. 터틀스. 터틀스가 1980년대 미국을 빛낸 펀드 매니저 순위 다 올라갑니다. 대단하죠. 그때 미국에서 기술적 분석이 소위 붐을 일으키게 돼요.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한 게 뭐냐? 바로 시스템 매매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편향 배우셨죠? 편향. 편향이 뭐예요? 나도 모르게 글로 가는 거예요. 에스컬레이션 바이어스, 물타기 편향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제가. 어쩔 수 없이 그걸 가려고 그런 거예요. 리스크 어버트적이 아니고 우리는 무어 어버트적이라고 그랬어요. 후회를 하기 싫어하고, 그죠? 네, 그런 편향들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런 편향들 때문에 시장 수익률보다 개인들은 언제나 못하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편향을 없애려면 시스템으로 가자. 그래서 리처드 데니스가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이거죠. 뭐 10몇 년 동안 해가지고 누적 수익률은 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결점이 있어요. 시스템 매매 결점. 뭐냐면 시스템이 공개되면 이 블랙박스로 남아야지 시스템이 공개되면 그날로 선녀와 나무꾼, 선녀와 나무꾼. 네, 내가 네 옷을 훔쳤어 그럼 끝나잖아. 깨끗이. 똑같은 거예요. 시스템이 바깥으로 알려지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게 진짜 존재할까요? 자, 여러분 내가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서 1년에 2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딱 보니까 과거 기록을 보니까 진짜 그래. 한 10년 동안 보니까 진짜 그래. 1년에 20%씩 남았어. 여러분들이 투자하면 될까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은 5억까지만 된다 그러면 5억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마켓 임팩트 딱 들어갔을 때 임팩트가 생기죠. 비용이 생겨요. 더 많은. 예를 들어서 한 호가에 잡을 수 있는 걸 두 호가에 잡는다든지 이거 다 비용이라고. 슬리피지.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돈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스템은요. 개발해서 여러분들 혼자 쓰시면 가능해. 근데 그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약형 효율적 시장에서 경제학자들이 증명한 것들은 결론은 뭐냐면 기술적 분석은 아니다 라는 것이 결론이 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대체적으로 기술적 분석,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거래하는 사람이 바이 앤 홀드 전략에 비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없다. 수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거의 확정적으로 결정이 났다. 바이 앤 홀드가 뭐죠 이거? 안 파는 거지 뭐 한번 사면. 이런 사람보다도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전보다는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출난 사람 몇 사람은 정말 뛰어난데 이거는 하늘을 날 수 있을 정도의 고수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만 딸랑 공부해가지고 이 부류에 들어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 기술적 분석만 달랑 배워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을 경제학자들이 다 증명을 해놨는데 근데도 된다고 믿는 거지. 근데도 돼요. 되는데 공부를 차근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기술적 분석가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저를 기본적 분석가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원래 기술적 분석가로 출발을 했어요. 애초에.
그러면 중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중형. 자, 지금까지 약형을 보신 거예요. 중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세마이-스트롱 폼이에요. 중형 효율적 시장 가설. 모든 공적인 정보들, 확정된 대차 대조표처럼 공적으로 공개되는 모든 정보를 통해서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없다. 기운 빠져. 이건 뭘 의미하죠? 뭘 의미하죠, 이거? 아까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건데 이건 뭐예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우리가 배우는 게 이거 다인데 이거 가지고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없다. 이거 믿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믿는 사람 많아요. 윌리엄 샤프 같은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만 합니까, 이거? 이걸 믿기 때문에 종목 안 하죠. 시장만 사잖아요. 인덱스 펀드만 하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또 인덱스 펀드가 실제로 액티브 펀드에 비해서 수익률이 항상 상위권에 올라가 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목을 골라서 사는 것보다 그냥 시장 사는 사람들이 수익이 더 좋다고. 웃기잖아. 아니, 여러분들 말고 전문가들 중에서. 펀드 매니저들. 아주 무슨 어쩐 펀드 이런 것들보다 평균적으로 인덱스가 더 낫다고. 인덱스는 항상 상위권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것도 맞다라는 얘기잖아요. 지 아무리 골라봐야 소용이 없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경제학자들이 중형 효율적 시장의 가설 검증은 이벤트 스터디를 통해서 검증을 했는데요. 결론은 확고한 결말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건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옳다, 그르다,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없다, 있다,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포테시스, 가설입니다. 가설. 자,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겠죠. 요겁니다, 바로. 추정치에 대한 통찰력과 정확도. 과거 자료를 토대로 설정한 미래 가치 추정치가 실제 실현치에 얼마만큼 근접시키느냐. 요것이 추가 수익의 여부를 결정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한다는 정도가 이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이익이 얼마 났습니다. 이것도 기본적 분석이라고 믿고 있잖아. 근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길 뭐라고 그랬어요? 이익은 믿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 차이가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기본적 분석 대가 중에서 수익 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이런 사람들. 대가들이 있잖아요. 대가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도 싸우고 있는 재료인 거예요. 이것도 지금도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자료 아니냐. 지금 회계적으로 나와 있는 이 자료가 지금 당장의 자료가 아닌데 이게 어떻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요, 기본적 분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제 강의 커리큘럼의 3분의 1이 됩니다. 3분의 1. 제가 만약에 기본적 분석이 쓸데없다고 믿는다면 안 가르칠 거예요. 제 고객들한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 이것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강형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죠. 스트롱 펌이에요, 스트롱 펌. 모든 공적인 정보와 더불어서 사적인 정보까지도 주가에 모두 반영됐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요, 내부자 정보까지. 이건 뭐냐면, 자, 삼성전자가 지금 130만 원이다 그러면 그 130만 원에 대한 가치는 지금 본질 가치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다. 삼성전자가 애플에다가 얼마만큼 납품했으면 이익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 이익 늘어나는 거에 대한 것도 다 알고 있다는 건 시장에서. 어때요, 이건?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검증을 해봤는데 검증 결과요, 확고하게 기각됐습니다. 이건 경제학자들이 에이, 여보시오, 그건 아니지.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자본금 100억짜리 회사가 1000억짜리 어떤 거래를 땄어요.
이거를 만약에 시장에 정보가 릴리스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았다면 수익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여러분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시장 그 어닝 시즌, 지금 어닝 시즌이잖아요. 미국 시장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보면. 미국 시장 보면. 자, 주가가 주식 차트 보셨습니까? 이렇게 점점점점 움직이다가 갭 상승하기도 하고 점점점점 하다 갭 하락하기도 하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이게 검증 결과 기각시키는 거죠. 네. 본질 가치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새로운 뉴스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히려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효율적 시장에 대한 결론을 보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약형이고요. 이건 이미 검증이 됐어요. 요건 확고한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요거는 내부자 정보나 접근 가능하지 않은 정보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 가능하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에서 실적을 높은 걸 발표하면요. 이미 주가 보면 이만큼 올라가 있죠.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는 강형 효율적 시장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미국은요, 이 금융범죄를 저지르면 이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형을 때려버려요. 우리나라는요, 작전하다가 걸려도 그냥 물어내면 되는 거죠. 너 돈으로 낼래? 가서 몸으로 때울래? 이거지요. 그래서 작전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걸리면 뭐 그냥 돈으로 때우면 되는 거고. 물론 3배인가 그렇게 때려야 되지만. 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형이 좀 약해요. 그리고 사실 철저하게 그것은 이제 도덕적 해이를 좀 막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애널리스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력 매수 리포트를 낼 거예요. 그 나만 혼자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다 알려주죠, 친구한테. 그 이제 소위 정보회의라 그래가지고 뭐 이런 데 술집 같은 데 가가지고 지들끼리 얘기하고, 나 요번에 낼 건데 말이지. 이런 경우 우리는 참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분야가 있어요, 따로? 기술적 분석가, 기본적 분석가, 정보 분석가 따로 있죠. 정보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근데 중형 때리, 미국처럼 이게 일단 메이도프 같은 사람 뭐 300년, 400년 때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만큼 사식이나 하겠습니까, 그거? 이미 끝난 거지.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때려버리면 말이죠. 그 작전도 못하고, 그리고 또 함부로 그렇게 그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그 강력 매수 사인이 나면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 미리. 주가가. 그리고 뭐 중요한 정보가 딱 나오게 되면 딱 나오는 순간에 와장창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죠. 심지어는 삼성전자까지도. 좋은 실적 발표하면 어때요, 우리나라는? 떨어지는 날이 더 많아. 왜? 미리 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지. 미리 산 사람이 있고 재료가 릴리스 됐을 때 거기다가 터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죠.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금감원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텐데. 잡아낼 수 있어요. 예,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그렇게 우습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있다가 부를 뿐이죠. 그죠? 나중에 꼭 부르긴 불러요. 네, 조금 이따 불러서 그렇지. 하여튼 우리나라도 금융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일은 적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강형 효율적 시장이 적용되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범죄행위예요. 범죄행위. 예.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피와 땀이 들어가야 내 돈이 되는 거죠. 피와 땀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내 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돈은 탐해서도 안 됩니다. 예.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말 조금씩 발전해 나가셔야지, 이걸 조금 욕심낸다고 제가 뭐 하나 덜컥 던져주면 종목 하나 받아가지고 내가 한번 부자 돼봐야지.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제가 왜 전문가를 하겠어요. 그죠?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종목 하나로 부자 될 수 있다면 제가 왜 전문가가 되겠어요. 종목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죠. 한 2년 묵혀둘 종목 좀 달라고. 2년 묵혀둘 종목이 제 눈에 보이면 제가 먼저 사죠.
여러분들한테 왜 가르쳐 드리겠어요? 이 종목이 영원히 그 스테이지를 유지할 거라고 믿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에요? 당장 내일 치명적인 경쟁자가 나타날지 여러분들 어떻게 아세요? 그거 보장할 수 있어요? 이 종목은 앞으로 2년 동안 무조건 치명적인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블랙베리인가요? 과거에는 그 미국에서 아줌마들이 그 대단히 인기 있었던 그런 핸드폰인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치명적인 경쟁자는 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기술적 분석에 앞서서 오늘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거래량 비밀을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래량이 터져야 좋은 거예요? 안 터져야 좋은 거예요? 네? 터져야 좋아요? 아, 바닥에서 터져야 좋아요? 확실한가요?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책이 사람들을 많이 내려놨다니까 지금. 네, 오늘은 그럼 거래량에 대해서 차트 공부를 한번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래량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래량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가리키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차트가 좀 오래된 것이 많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처음에는 이걸 계속 업데이트를 시켰는데 전통을 중시하는 저의 속성상 나중에 좀 그 업데이트를 안 하고 그냥 이 차트를 그냥 쓰게 됐는데요. 요거는요, 잘 보세요. 이 똑같은 종목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 똑같은 종목이에요. 무슨 종목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지금 옛날 패턴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요게 옛날 패턴이에요, 이게. 점점점점점점점 나가잖아요. 제가 옛날에 무슨 종목 가지고 말이죠. 20몇 번 상한가를 제가 점 상한가를 먹어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엔 말이죠. 점 상한가 딱 일어나면 말이죠. 엄청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상한가가 뭐 8%짜리도 있었고 12%짜리도 있었는데 상한가가 기분이 좋습니다. 나중에는 말이죠. 이게 하루에 그랜저가 한 대가 생기더니 나중에 막 장난 아니에요, 이게. 막 올라가는데. 근데 이렇게 빠지면 또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옛날 패턴이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2000년도 이전에는 전광판 세대였어요. 전광판 세대. 가가지고 객장에 앉아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차트의 균형을 살필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죠. 주가가 올라가다가 멈추면 샀어요. 그러니까 이 고점에서 충분히 팔아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도 딱 보면서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단말기가 하나 딱 생겼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보다가 한번 딱 눌러보고 이거 봐라, 차트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차트는 있었어요. 차트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이렇게 차트를 보곤 했는데 그러다가 줄을 서네? 줄을 서더니 단말기가 쫙 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객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지금은요, 차트 안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도. 차트를 다 보신다고.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스타일이 먹혔다고요. 점점점점점점점 날아가서 여기서 털어먹고 내려오는 거. 근데 이게 지금 막 전환기의 차트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못 털어서 다 세력들이. 못 털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주가 끌어올리죠.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근데 위에서 누가 받아줘야지. 여기서. 안 받아주면 얻고 다시 내려와야죠. 그럼 이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이 차트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왜? 개인들이 차트를 보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잠시 쉬어갑니다. 이렇게. 쉬어가고 위에서 이렇게 여러 번 지지고 볶고해서 소위 르네상스 형식 있죠? 로코코 형식 이런 거 보면 위에가 막 건축 양식 보면 막 장난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지지고 볶고 하게 돼버렸어요. 지지고 볶고. 이런 스타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차트 상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승형 패턴, 하락형 패턴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연한 사고를 좀 가지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상승형 패턴을 가르쳐 드리겠으면 좋겠지만
상승형 패턴을 찾아내는 건 정말 어려워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돈 가진 사람들이 주식을 매집을 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중간에 개인들이 들어오면 좋아요, 나빠요? 개인들은 원가 제로 베이스죠. 세력들은 원가 제로 베이스가 아니에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원가가 개인들보다 높아요. 그러면 중간에 개인들이 들어오면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막 열심히 텁니다. 만약에 안 털리면 안 해요. 그래, 너 다 먹어. 줘버리고 안 합니다. 진짜요. 그래서 그 세력들이 움직이는 차트를 보고 들어가기가 어렵고 또 많이 들어가면 무조건 털려먹고 개인들이 그걸 알아보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쪽박 패턴은 달라요. 대부분 회사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쪽박 패턴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3개월 있다가 어미 부도나면 누가 제일 먼저 할까? 네? 네, 회사 관계자가 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 납품업자들이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현금 비율이 7대 8이, 7대 3이었는데 점점 어음 비율이 높아져. 요즘 뭔가 좀 수상한 거죠. 이런 식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가 점점 누출되기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난 팔아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대주주들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근데 그 시한이 금밤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절벽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요 안에 팔아먹어야 되잖아. 증거를 너무 많이 남겨놓습니다. 증거를. 그래서 쪽박 패턴은 여러분들이 찾아먹기가 쉬워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보세요. 72,600원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꼭대기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액분을 통해서 2,080원까지 내려왔는데, 자, 그 다음 차트입니다. 이게 지금 5,000원에서 9,5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희한한 모습을 한번 찾아보세요. 차트는요, 여러분들 패턴을 공부해가지고 답 안 나와요. 아까 효율적 가설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패턴 공부는 안 먹혀요. 뭘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제 기술적 분석 시간에는 요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네 글자. 비자연성. 비자연성.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제 얼굴에 요만한 코 붙어있으면 그거 어울리겠어요? 이만한 코는 붙어있어야 어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다 균형을 맞춰서 나온 건데 이걸 갖다가 고쳐놓으니까 이쁘긴 한데 좀 뭔가 좀 부족한 듯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비자연성. 인위적인 모습. 차트에서 인위적인 모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차트의 고수가 됩니다. 어디가 있어요? 인위적인 모습. 네? 그렇지. 거래량.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요 각도를 보면 비슷비슷한 이 진폭을 보이고 있는데 요쪽 거래량하고 요쪽 거래량하고 틀려.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지금 이 종목을 팔아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번 해보죠.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팔아먹어야 돼요. 그러면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겨줘야 팔아먹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팔아먹을 수는 없잖아. 넘긴다는 게 뭐예요? 그게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그러면 팔아넘길 때 거래량이 안 터지고 팔아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배우실 건데 아무튼 이건 과거에 조금 진부한 패턴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숨기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2001년도 차트거든요. 아주 오래된 차트입니다. 아주 오래된 차트고 아주 세력들이 머리가 나쁜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그냥 증거를 남기고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팔아먹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 팔아먹고는 거래량이 줄면서 내려오고 있죠. 자, 9,000원에서 4,000원까지 내려옵니다. 그죠? 이게 바로 독특한 거래량, 비자연성의 시작이에요. 거래량이 터지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피보는 케이스가 되겠죠. 거래는 양날의 칼입니다. 좋은 거래량이 있고 나쁜 거래량이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상승형 패턴을 쌓는 거래량이라면 뭘 우리가 보고 상승형 패턴이라고 볼 수 있었을까?
30분 봉을 보세요. 30분 봉. 그래서 짱대 양봉에서 거래가 많이 실려 있으면 그건 매집 거래량이라고 보면 되고 상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쿵쿵 음봉 떨어지면서 거래가 더 많이 터지게 되면 그건 이거 악성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어쨌든 거래량이 터져야 떠넘길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여기거든요. 여기 아까 보셨던 부분이 여기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주가가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오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3월 달에 또 거래량이 터지고 있어요. 여기서 거래가 또 터지고 있어요. 왜 여기서 안 터지고 여기서 터졌을까, 이게? 요거는 CEO 측근들이 털어먹은 거고요. 여기는 이제 뭐예요? 납품업자들이 털어먹기 시작한 거죠. 납품업자들. 공포는 항상 몇 번에 걸쳐서 와요. 이 회사가 아주 안 좋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쨌든 팔아먹는 사람들이 또 생기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짜부러들어 보일 정도로 여기서 거래량이 더 터지고 있죠. 그러면 거래량이 터지면 매수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거래, 이거 장난 아니에요. 자, 아까 9,000원에서 치가 게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장난 아니죠? 거래량이 지금 아직 안 멈췄어요. 이게 지금 주가가 이제 올라갈까요? 주가는요, 이 아비규환이 끝나야, 자, 내가 지금 샀어. 싼 줄 알고 샀는데, 이 회사 부도날 것 같아. 그럼 또 던져야 되잖아. 거래량이 멈춰야만 주가가 올라간다고, 이럴 때는. 자, 이래도 하락을 하던 종목이 거래량이 터지면 언제나 상승 반전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락 쪽의 거래량이라면 하락, 상승 쪽의 거래량이면 상승. 요걸 뭘 보고 해결하라고요? 30분 봉을 보고 해결하시라고요. 자, 아까 그 차트 계속 연속입니다. 여기가 그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예 붙어버렸어, 거래량이. 이것도 짜부러지고 여기 더 터지고 있죠. 장난, 이때는 이제 공포 국면입니다. 점화로 내려가, 점화로. 여기서 이미 거래가 중지가 됐고, 거래 중지된 상태에서 다시 재개되면서 점화로 내려가는 700원까지 내려가죠? 아까 얼마였다고? 9,000원. 자, 이제 주가 올라갈까요? 거래량이 이렇게 바닥에서 엄청 터졌는데, 이게 지금 찌부러질 정도로 거래가 터졌어요. 장난 아니야, 지금. 올라갈까요? 자신이 없어, 이렇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래량이 줄어야 올라간다고, 줄어야. 왜? 누군가 지금 계속 팔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무서워서 팔고 있는 거 아니야? 거래가 지금 생성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9,000원에서 700원까지 내렸는데 계속 거래가 지금 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공포지, 공포 국면. 이 공포 국면이 끝나야 주가가 상승을 한다고요. 이런 거 걸리면 아주 끝나는 거예요, 인생. 자, 그러면 또 보세요. 200원까지 떨어지네? 장난 아니에요, 지금. 76,200원이었던 것이 지금 200원까지 떨어지고 계속 거래가 줄어요, 늘어요? 자, 이게 최대 거래량입니다. 그리고는 완만해지죠? 거래량이 이제는 완만해진데 이게 뭐예요? 팔 사람 다 파는 거죠. 이제는 공포 국면은 끝난 거예요. 이래야 이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라고. 즉, 폭락하던 종목은요, 거래가 실리는 한 반등도 없다고 봐야 돼요. 누군가가 지금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래량이 실린다는 얘기는. 공포가 아직 안 끝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래량으로 해서 그 지점에서 물렸던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자연히 사그러들 때까지 개인들이 물량을 이제 더 이상 주고받고 하지 못할 때까지 이 종목은 상승은 어렵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재수없게 와장창 거듭나는 종목을 보여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주식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부도 패턴과 상승 패턴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부도 패턴과 상승 패턴은 둘 다 거래가 바닥에서 터집니다. 야,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승으로 전환되는 패턴은요, 상승으로 전환되면 임무 끝. 그 다음부터는 즉각 거래가 멈춥니다. 거래가 멈추지 않으면 쪽박 패턴이에요. 거래가 멈춰야 그게 상승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력이에요, 세력. 세력 아닙니다, 세력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제가 지금 세력질을 하려고, 이 종목을 지금 끌어올리려고 그래요.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매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 털어버리고 올라가려고 그래. 띡. 조금 올랐는데 개인들이 달라붙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인정하고 갈까요? 아니면 털어버릴까요? 털어버려요. 못 갑니다. 어떻게 해야 인정하고 그냥 갈까요? 개인들이 안 붙어 나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가슴에 일단 손을 얹어보세요. 가슴에다가. 하라면 좀 해봐요. 일단. 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가가 처음에 떨어질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가슴에다 손 얹으셨죠? 한 10% 떨어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주식화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자, 근데 30%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라이, 아들놈한테 물려주지 뭐. 이런 생각 합니다. 그죠? 가슴에 손 얹으세요. 네. 자, 50%까지 떨어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때부터는 공포 국면이에요. 야, 이거 내가 물려주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 회사 거덜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휴, 내가 조금이라도 건지자. 거기다 집어 던지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던 종목이 돌아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이제 올라가네요. 따라갑니까? 이미 버렸는데? 그러신 적 한 번이라도 있어 없어요? 없어.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이쪽으로 내 오줌도 안 넣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털어내고 나면은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개인들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야 되는 거예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하니까 대충 이해가 가지요. 이거 얹어야 돼. 가끔 한 번씩은. 그죠? 자, 요거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즉각 거래가 멈춰야 대박 패턴입니다. 똑같이 거래가 실려요. 왜? 개인들이 털어내줘야 주가가 올라간다고. 가볍게 돼야 올라간다고. 근데 계속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가 안 멈추면 그 종목은 못 가요. 어쨌든 못 갑니다. 자, 일단 손바뀜이 끝난 이후로 추가적인 거래량이 터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 부도 패턴은 늘 터진다라는 거. 눌림목 보죠. 차트를 눌림목 형태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고용된 전문가는 그 종목의 차트를 눌림목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이런 모습 좋아하면요, 이런 모습 만들 수 있어요. 저한테 한 50원만 가지고 오세요. 어지간한 건 다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 털면 개인들은 눌림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안 털어요. 요즘엔 여기 밑에서 텁니다. 눌림목 살짝 만들어주면 개인들 다 들어와. 다 자진해서 들어오는 거하고 내가 막 갖다 파는 거하고는 틀려요. 내가 세력이야. 지금 100만 주를 모아놨어요. 고점에서 던진다고 해보죠. 개인들 다 따라 던져요. 하지만 눌림목 싹 만들어주면 개인들 막 들어와. 막 들어오면 이렇게 주면 돼요. 자, 줄을 서시오. 주면. 요즘엔 눌림목에서 털어먹는다고. 눌림목에서. 왜? 여러분들이 차트 책 하나씩은 다 봤거든. 눌림목이 좋다는 거 다 알거든. 그래서요, 그 과정에서 물량을 억지로 받아줘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렇게 정상적인 거래와는 달리 불필요한 거래가 많아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거래가 터집니다. 쪽박 패턴에서는. 고점에서도 거래가 터지는 경우가 있고 안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 배울 거예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비자연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차트에서 비자연성을 찾아보세요. 찾아내실 수 있으면 고수입니다. 패턴을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심리적인 이 차트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런 데를 한번 보세요. 빨간색 화살표인들 보세요. 보통 말이죠. 여러분들 개인 투자들이 좋아하는 걸 음봉을 좋아할까? 양봉을 좋아할까? 양봉. 그래서 양봉은 굉장히 잘 만들어줍니다. 요즘에. 양봉 하나 만들어주면 개인들 다 덤벼요. 상따 뭐 이런 거 알잖아. 그죠? 개인들 다 덤벼요. 근데 재미난 건 요거 보세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라는데 시가가 여기서 태어났어? 전일 종가보다 낮아. 얘 한번 보세요. 비슷해. 얘는 전일 종가보다 낮아. 얘는 비슷한데 더 내려왔어. 이건 지금요, 양봉 만들어 놓고 여기서 터는 거예요. 또 하나의 비자연성이 있어요. 뭘까요? 자,
자, 개인 투자자들 또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전저점. 아, 전저점 만들어주면 자진해서 와요. 이렇게 자진해서. 자진. 따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사십시오라고 할 필요가 없어. 스스로 와. 스스로. 그러니까 거래량도 안 쳐. 여기다 그냥 요런 거 하나 만들어주면 이렇게 이 전저점 깨면 안 돼요. 깨면 다 던집니다. 안 깨고 여기서 탁탁 받아주면 여기서 그냥 자연적으로 온다고, 개인들이. 이 종목을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런 데서 이 세력들이 털어먹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요건 그냥 서비스. 이렇게 해줘야 개인들이 계속 달라붙으니까. 이런 거 없으면 안 되죠. 이거 다 여기서. 요 종목은요, 제가 한경화호에서 쪽방 난다고 그랬던 종목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몽땅 다 부도가 났습니다. 거의. 한 번은요, 제가 멱살도 잡힌 적이 있어요. 한경화호에서. 네, 회사에서 와가지고. 네, 근데 그것도 결국은 부도가 났어요. 이런 거 차트 보면 아는 거예요. 저는요, 굉장히 정교한 차티스트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기본적 분석가가 아니에요. 왜 근데 기본적 분석 얘기하고 주로 차트를 얘기를 안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정교하게 모르면 여러분들은 당하게 돼 있어요. 얘는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기가 바로 그거죠. 강한 상한가 이후에 계속 약한 구간들이 나타나고 있던 이게 비자연성이에요. 그리고 개인들이 좋아하는 양봉을 이용해서 물량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단서, 전저점. 두말하면 잔소리.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웃. 게임 아웃. 전저점 여기서 다 털어먹은 거죠. 여기서. 요즘은 전저점에서 털어먹어요. 눌림목에서 털어먹고. 자, 거래량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기억하세요, 여러분. 5일 1평 거래량의 3배 이상 거래량이 터지면 일단 그게 양봉일 경우에 두려워하십시오. 음봉은 괜찮아요. 음봉에서 죽는 경우는 없어요. 왜? 음봉들은 다 무서워해. 이게 촌놈이 아니면 음봉 무서운 거 만들어 놓고 개인들한테 떠넘기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개인들이 다 싫어하는데 음봉을. 제가 그것도 좀 더 증명할 거예요. 요즘 음봉 큰 거 나오면 더 간다고 봐야 돼요. 어떤 게 무섭냐면 이제 양봉이 무섭습니다. 양봉이. 특히 5일 2평 거래량의 3배 이상 터지면 지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터지는 게 위험한 게 아니고 터지면 가야 돼요. 이렇게 거래가 터졌는데 안 가면 위험한 거예요. 이게 왜 터졌을까, 이게? 네? 내가 물량을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쫙 올리다가 집어던지고 어느 정도 올리다가 집어던지고 어느 정도 올리다가 집어던지고 거래가 이렇게 터집니다. 양봉이 위험한 거예요. 자, 양봉이 위험하다고 또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양봉 나오면 좋죠. 다만 거래가 터지는 것도 좋죠. 거래 터지면 가야 돼. 안 가면 위험한 거예요.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이런 것들 다 비자연성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시가가 이 정도에서 출발해야 되죠. 이거 거의 이거 뭐 좀 정말 끝내주는 모습인데 이쁘잖아요. 이쁜 게 무섭습니다. 경국지색 아시죠? 말시, 달기, 포사 이런 애들 때문에 회사가 아닌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 그죠? 망했었어요, 옛날에. 경국지색. 예쁜 차트를 더 경계를 하셔야 돼요. 예쁜 차트.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트는 다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작전 세력들이 늘 누굴 기용하냐면 차트의 달인들을 기용하는데요. 일반적인 차트의 달인들을 기용하는 게 아니라 심리 분석가를 기용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심리를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패턴으로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거 상승 패턴입니다. 딸랑딸랑 이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초고수들까지 알 수 있게끔 모르게끔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같이 차트의 최고 고수 수준인 사람들은 알아도 된다. 일반인들만 속이면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만. 하지만
잘 보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단서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3영업 1법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주가가 장대 양봉이 섰는데 거래량이 섰다. 거래량이 세웠다. 그러면 그 양봉은 나온 거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린 태양봉이라고 그래요. 클 태자. 태양봉은요, 절대로, 자, 절대로입니다. 3영업일 이내에 훼손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거래량 굉장히 중요하고요. 너무 이쁜 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건 다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태양봉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식만 대충 하셨다면 앞으로는 투자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